네, 2022년 이민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기후일주 되겠습니다. 기후일주 신년 운세를 보는 건데요. 일단은 뭐 일주론에서 이제 신년 운세로 이제 보는 것은 일단 세운 천간, 그다음에 세운 지지가 이제 기후일주와의 관계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민년인데 세운 천간이 임수고 세운 지지가 임목이죠. 이 기후일주를 가지고 운세를 본다는 게 어찌 보면 좀 간단해 볼 수 있지만 의외로 굉장히 좀 자세한 풀이가 이제 가능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일주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천간과 그다음에 지지도 같이 이제 겸해서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2022년 호랑이띠 해인데 이제 일단 기후일주가 어떤 일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에 이제 유금을 깔았죠. 유금을 깔았는데 이거는 이제 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생지. 이 생지는 지금 이제 12운성상 생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이 이제 기유죠. 그러니까 화토동법 정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간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절태양 생지가 되는 것이고 무토하고 병화는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요 임목에서 절태양 생지가 되죠. 그래서 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임수는 이렇게 가니까 임신의 생지, 개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네 군데 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유생, 기유생, 그 다음에 병인생, 무인생, 그 다음에 임신생, 계유생, 이렇게 총 6가지가 지지에 이제 생지를 깔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생지를 깔고 있는 일간의 어떤 특수성이 뭐냐면 굉장히 좀 성격이 밝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일주로 볼 수가 있고요. 유가 의미하는 게 이제 닭이죠. 그리고 이제 기토가 의미하는 게 들판인데 막 들판을 뛰어다니는 닭이죠. 좀 분주해요. 그래서 기후일주가 뭐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바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삶을 살아가는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일주는 그리고 문창 학당에 해당됩니다. 문창하고 학당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문창 학당에 보는 것이 이게 그럴 문자에다가 배우라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 두뇌가 좀 좋고 학업 능력이 우수합니다. 공부 잘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이제 얻는 능력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의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경금하고 신금을 가지고 있죠. 이게 다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이 다 뭐냐면 노광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냐면 이제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식신상관은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되죠. 자식이 이제 녹지하고 왕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금과 신금이 요 유금을 보면 12운성상 녹지하고 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현출한 자식을 얻는다. 여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좌오묘유 이제 도화에 해당되니까 이 도화는 이제 재능과 재주가 많고 그 다음에 끼가 또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신상관이 다 보시면 왕좌생궁, 녹좌생궁이에요. 그러니까 녹지 왕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반듯하고 강해요. 그러니까 특히 상관은 아주 좀 센 거죠. 이제 남들의 어떤 전공을 찌르는 건데 말은 굉장히 잘하지만 말이 좀 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지지지장간에 경금, 신금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어떤 그런 칼들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반듯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구설수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신도 녹자 생궁이다 보니까 녹자라는 건 반듯한 거죠. 그러니까 언변과 표현력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 경금이 신금에서 뿜어 나오는 이런 날카로움 때문에 구설수에 주의해야 되고 상대방이 좀 기분이 안 나쁘게 언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기후일주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성절종이라고 이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인종이라는 건 이제 끌어오는 건데 기토가 음일간이기 때문에 이제 관성으로 보면은 이제 똑같은 갑은 이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을로 보는 거예요. 기토가
토가 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은 요 유에 이제 절로 되죠. 지금 을류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절. 갑신절, 을류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지에 해당되는 일주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공망도 이제 임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직장인보다는 좀 자영업이 낫겠다. 말도 잘하지만 이제 약간 조직사회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식상이 이제 금의 오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세죠. 그래서 이 기호일주가 이제 자식을 낳고, 여명 입장에서 자식을 낳고 이제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주 원국에 이제 제가 좀 잘 갖춰져야 돼요. 이제 워낙 기후일주가 부지런하고 또 명랑하고 그다음에 활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만 잘 갖추면 기후일주가 자영업으로 상당한 재적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임수하고 계수가 천간에 잘 잡혀줘야 돼요. 그러면 상당한 재적 성취가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직업 적성으로는 뭐 조직사회보다는 개인 사업이 맞죠. 그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전문 직업인이 맞고요. 기후일주 뭐 식신상관이 노광지니까 말 잘하죠. 교육계통으로 좋아요. 그다음에 의료계통도 맞습니다. 이게 지지지장간에 보면 신금, 이게 현층을 갖춰져 있고 이게 쇠기 때문에 이게 다 의료 쪽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계통도 맞겠다. 이러한 기후일주가 2022년 이민년을 이제 본다 그러면 요 임수는 이건 재죠. 기토는 음이고 임수는 양이기 때문에 음양이 바뀌니까 이거는 정제로 갑니다. 내가 일한 만큼은 돈을 버는 건데, 뭐 일한 만큼 당연히 돈을 벌지만 이렇게 운에서 재성이 들어온 건 상당한 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죠. 자, 그럼 기후일주가 이민년에 내가 재적인 성취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 천간오합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돼요. 천간오합은 갑기을견 병신 정인무게의 합인데, 이민년은 이 정화하고 합을 하죠. 그러니까 정화를 봐야 돼요. 임수는 정화를 봐야 되는데, 천간의 정화를 볼 수 있고 지지의 지장간의 정화를 볼 수도 있죠. 지지 지장간의 정화가 있는 그 지지는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예요. 기후일주가 오미 술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임수라고 하는 정제를 얻는다. 득이에요. 이거는 득으로 보는 겁니다. 득. 근데 천간에 만약에 정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임수가 들어왔다가 나가요. 이건 합거예요. 들어와서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명합이라고 그러고, 지지의 지장간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 거는 명암합이라고 합니다. 명암합은 득, 명합은 실로 보이기 때문에 기후일주는 이제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들어왔다가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천간에 정화가 없고 오미술이라고 하는 지지가 있다 한다 그러면 재적 성취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목인데, 지지는 천간하고 다르게 형, 충, 그다음에 합, 회 이렇게 이제 쭉 있죠. 이제 형은 사하고 신이죠. 인신사, 삼형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제 인신 충도됩니다. 근데 이 사화의 지장간은 무경병, 신금은 무임경, 그다음에 임수는 여기 보면 무병갑, 전부 양의 지장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간 오합은 이름 일량이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 이렇게 해서 합을 하기 때문에, 만약 기후일주가 사나 신이 있는 경우에는 형충이 돼요. 그러면 이 인신사 삼형살이 충이 되든 형이 되든 지지의 지장간이 밖으로 나오는데, 요 음의 천간, 을정, 기, 신계라고 하는 음의 천간이 천간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로 보는 거예요. 이름 일량이 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합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후일주가 산하신이 있는 경우에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산하신이 있는데 양의 천간, 갑, 병, 무, 경, 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이건 최소한 일치는 않아요. 이건 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일주가 산하신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년에 득과 실이 갈리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보시고 득실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하고 신이 없는 기후일주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평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사하고 신이 오면 이게 형살이 이제 일어나는 이게 만약에 대운이면 어떻게 되겠냐? 대운에서는 형살하고 대운 지지가 사주 원국의 형살과의 관계에서는 지지의 지장간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10년간의 운세를 이제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장간이 열리죠. 만약에 지장간이 열리면 10년 내내 열린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살이나 충이 이제 있다고 한다 그러면 대운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운에서만 열린다. 지지의 지장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이 이제 뭐냐면 그 오하고 이제 반합을 하고 해수하고도 이제 합을 하죠. 만약에 뭐 돼지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토 입장에서는 재성인데 이건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묶이기가 좀 답답한 건데 뭐 실로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계약이나 뭐 내가 투자로 뭐 주식 투자했다 아니면 부동산 투자했다 해서 계약금 냈어 이렇게 했는데 돈이 묶였잖아요.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묶였다. 만약에 돼지띠다 아니면 해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해시에 태어났다 이내가 묶이기 때문에 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말띠다 오다 만약에 5월에 태어났다 오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호 이건 합을 하는데 이건 반합이죠. 반합인데 이거는 이제 인호술 삼합의 반합이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는데 이건 화의 국입니다. 화의 국. 이거는 기토 입장에서는 화는 인성이죠. 인성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계약이라 학업적인 성과 이런 걸 의미하니까 만약에 기후일주가 지지에 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득입니다. 계약, 그 다음에 학업적인 성과, 그 다음에 내 명예에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뭐 아니면 공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 해보다는 굉장히 좀 성과를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이제 인이 뭐냐면 인유 요거는 원진인데 이제 여기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다 기후 일주가 만약에 아니면 인시다 그렇다면 이건 이미 인유라고 하는 원진이 구성되어 있죠. 인이 만약에 뭐 호랑이띠다 그러면 이건 구성이 아니고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인이 있는데 이거는 원진이 구성됐는데 재차 지금 인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원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약간 그 원망하고 증오인데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후일주가 인월에 태어났다던가 인시에 태어난 기후일주는 이민년에 부부관계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부부끼리 의견 충돌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후일주 2022년 이민년에 보면 만약에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는 득실이 많이 갈리니까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뭐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재적인 어떤 성취로 나타날 그런 개연성이 좀 높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일주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